충청남도 교육청 과목 개설 안내에서 교양 교과를 맡은 당진정보고등학교 교사 김도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과목 개설 안내 책자 90쪽에서 99페이지 내용입니다. 교양 교과는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과목일 겁니다. 저 역시 교양 교과에서 교육학과 보건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살짝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교양 과목은 교과 영역 생활 교양에서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16 필수 단위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 진로 선택 과목에서 저희는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2에서 8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2단위에서 3단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양 과목 총 10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과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필수 이수 단위가 16단위이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필수 이수 단위는 10단위입니다. 교양 과목 성적 처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양 과목은 패스폴, 즉 이수, 미이수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필고사는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을 통해 우리는 어떤 역량을 기를까요? 학생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들어오면서 과목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을 하면서 윤리적인 측면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윤리교과에서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과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 교양교과에서 철학을 들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은 크게 목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지식과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정립하고 실제 삶의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 둘째, 논증과 토론의 의사소통 방법을 통하여 합당한 근거와 보편적 결론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셋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용체계는 크게 4단계입니다. 첫 번째, 자아론, 두 번째, 인간론, 세 번째, 세계론, 네 번째, 가치론입니다. 각각의 단원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자아론에서는 나의 공부, 나의 삶, 철학하는 삶, 인간론에서는 욕망과 이성, 언어와 인간관계, 생존과 실존, 세계론에서는 물질과 생명, 타자와 사회, 시간과 역사, 가치론에서는 존엄성과 인권, 옳음, 좋음과 아름다움입니다. 과목 관련 정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관련 직업은 알다시피 철학이니까 작가, 기록물 관리사, 교사, 소설가, 시인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관련 학과도 철학과 관련된 학과, 윤리와 관련된 학과가 보통 다 들어갑니다. 관련 인증 및 자격증에서는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갈등 조정 전문가, 논술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입니다. 바로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은 어떻게 보면 철학과 약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합리적 토론의 토대가 되는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특히 정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의 구분을 이해한다. 두 번째,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연역 논증의 기본 형식을 이해한다. 세 번째, 귀납 논증의 기본 특성을 이해한다. 네 번째, 일상생활이나 교과 학습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부당한 논증을 식별하고 이를 논박하는 방법을 배운다. 다섯 번째,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논리적 글쓰기와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답니다. 즉, 논리학에서 현재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발표 능력에서 과학적 근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논리학의 내용체계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증의 분석과 유형. 두 번째, 영역 논증. 세 번째, 귀납 논증.
네 번째 오류, 다섯 번째 논증의 활용이 있습니다. 논증의 분석과 유형에서는 추론과 논증, 정당성과 부당성,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영역 논증에서는 타당성과 건전성, 정원 진술과 벤 다이어그램, 귀납 논증에서는 귀납적 정당화, 통계적 3단 논법, 오류에서는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 오류 확인과 반박, 논증의 활용에서는 수문 전제와 수문 결론, 논증의 재구성과 평가, 복합 논증이 있습니다. 과목 관련 정보는 관련 직업에서는 기자, 작가, 논술 지도사, PD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관련 학과에서는 경제학과, 법학과, 수학과, 윤리학과, 철학과가 있습니다. 관련 인증 및 자격증에서는 사회조사, 분석사, 그다음에 논술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과목입니다. 바로 심리학입니다. 지금 일선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과목이 심리학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감성에 대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인간의 감성, 인간의 심리, 무슨 과목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심리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심리학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심리학의 학문적 특징과 이론적 사실을 이해하고 응용하여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지닌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두 번째, 인간의 사고와 학습의 원리 및 과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력과 창의 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세 번째,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문제 해결력과 적용 능력을 기른다. 심리학을 실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봤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가 없고 창의 융합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심리학 듣기를 되게 원하고 있습니다. 내용 체계는 첫 번째, 심리학에 대한 이해, 두 번째, 나의 알기, 세 번째, 사회적 정체성, 네 번째, 삶과 적용입니다. 과목 관련 정보에서는 관련 직업에서는 상담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요. 관련 학과도 역시 상담, 그 다음에 심리학, 그 다음에 재활과 관련된 거, 관련 인증 및 자격증에서도 역시 전문, 청소년 상담사, 직업, 임상,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은 실제로 제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4번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학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학 수업을 통해서 제 자신이 왜 수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교육학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바로 행복 실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학습을 통해서요. 목표입니다. 첫 번째, 일상적 삶과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교육의 의미, 가치, 목적을 이해하고 왜 전인교육과 자아실현이 교육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성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서 자아실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구체적 장면과 제도 속에서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탐구하고 교육 현상과 실천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공교육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예를 들어서 종교 개혁,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교육이 나왔는데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교수학습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학습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타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교수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요즘 구성주의라는 교수법, 구성주의라는 거는 학생들은 모든 지식이 다 다릅니다. 선생님이 어떤 지식을 가르쳐 줬을 때 그 학생마다 교육을 다시 재구성하거든요. 그런 재구성을 통해서 자신의 학습을 익히는 방법도 알고, 그다음에 요즘 교수법인 프로젝트 기반 수업 같은 등을 저희가 안내합니다. 네 번째, 미래 사회의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인식하고 미래의 평생 학습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체적 사고 영역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기릅니다. 즉 앞으로는 평생 시대입니다.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평생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용 체계는 교육의 목적과 성격, 교육의 역사와 종교, 학습과 교수의 원리, 그 다음에 미래사회와 평생 교육입니다. 과목 관련 정보에서는 교사, 그 다음에 연구원, 행정사무원, 상담 전문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관련 학과는 역시 교육과 관련된 학과, 그 다음에 평생 교육과 관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 인증 및 자격증은 중등교사, 초등교사, 중등 2급 자격증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 분석사 등이 있습니다. 5번째 과목, 종교학입니다. 종교학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의미와 인격 형성의 관계, 종교의 역할, 종교의 자유 등을 핵심으로 인간과 종교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두 번째, 교리, 의례, 조직 등을 핵심으로 종교의 구성 요소로 이해한다. 세 번째, 종교와 다종교 사회, 종교와 인권, 종교와 생명과 종교와 다문화 사회 문제를 핵심으로 현대 사회와 종교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넷째, 세계와 한국에서 전개된 여러 종교 전통의 생성과 변화, 종교 관련 문화유산을 핵심으로 종교사의 흐름을 이해한답니다. 내용 체계로는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과 종교. 두 번째, 종교의 구성. 세 번째, 종교의 세계관. 네 번째, 종교 전통과 문화유산. 다섯 번째, 현대사회와 종교. 여섯 번째, 개별 종교들의 이해입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신부, 목사, 수녀, 승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관련 학과에서도 기독교학과, 불교학과, 신학과, 윤리학과, 종교학과, 철학과 등이 있습니다. 관련 인증 및 자격증에서는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기독교 교리상담사, 교회 교육 3당사 등이 있습니다. 6번째,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입니다. 현재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편성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가 다가오면서 1학년 학생들이 1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2, 3학년 과목 선택을 합니다. 그럼 과목 선택을 하기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진로 진학교사 선생님이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1학년에 편성해서 교육부장님과 같이 지금 과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 둘째,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가 자신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역량을 기르고 건강한 직업의식과 태도를 갖춘다. 셋째, 자신의 관심 직업, 전공 또는 취업 기회, 고등교육 기회 또는 평생학습의 기회에 문헌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체험하며 활용하는 역량을 기른다. 넷째, 자신의 진로 목표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기른다입니다. 내용 체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자아 이해와 사회적인 역량 개발, 두 번째,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세 번째, 진로 탐색, 네 번째, 진로 디자인과 준비입니다. 이런 내용 체계 4가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조금 더 먼저 알게 된다고 하면 과목 선택할 때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목 관련 정보로는 직업 진학 상담 교사, 커리어 코치 등이 있고 관련 학과로는 교육학과, 경영학과, 관련 인증 및 자격증에서는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보건입니다. 보건 수업은 보통 학교의 보건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건 관련된 교과서를 한번 봤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교과, 우리가 투에 있는 간호의 기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면 가능한 교과일 수 있습니다.
복원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의식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고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에 대한 관점 및 영향 요인을 분석 평가하고 개인 및 공동체의 건강 행위를 실천한다. 둘째, 생활 속에서 건강한 선택과 관련된 요인을 이해하여 대처하고 적절한 건강생활 기술을 공동체의 건강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생활 속에서 위험 요인을 평가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기술을 익혀 안전을 생활하는 자세와 태도를 실천한다. 그래서 이 수업을 했을 때 수행평가로 응급처치 기술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넷째, 건강의 권리 및 책임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등을 평가하고 건강한 사회,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 관련 정책을 무지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저렴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내용 체계는 크게 4가지입니다. 건강한 이해와 질병 예방,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안전과 응급처치, 건강자원과 사회문화입니다. 과목 관련 정보에서는 관련 직업은 보건교사, 간호원, 의사, 의무의료사, 보건 관련 직업 등이 있고요. 관련 학과는 간호학과, 보건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관련 인증 및 자격증에서도 보건교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의무의료사 자격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8번째, 환경이라는 교양교과입니다. 지구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도 돌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생겨날 수 있는 현상이죠. 이런 환경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지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경 목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 사건과 쟁점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파악하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즉, 환경이란 이런 토계,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도 측면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정책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문제를 인문사회적 측면과 자연과학적 측면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탐구하고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창의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력,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세 번째, 환경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성찰을 통해 환경 감수성과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을 기른다. 네 번째, 우리와 미래 세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마 환경이라는 과목은 과학이라는 과목과 매우 유사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에서도 지리적인 측면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 체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과 인간. 두 번째, 환경의 체계. 세 번째, 환경 탐구.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사회입니다. 과목 관련 정보에서는 관련 직업은 환경공학자, 환경공무원 등이 있고요. 관련 학과에서는 환경과학과, 환경공학과, 대기과학과, 생명과학과 있고요. 관련 인증 및 자격증에서는 기상예보 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등이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바로 실용경제지요. 사회수업에서 우리가 경제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경제라는 수업이 약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단계를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면 교양교과에서 실용경제라는 수업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입니다. 4가지입니다. 경제생활의 기초 원리를 파악하고 금리, 환율, 물가와 같은 경제 변수가 개인의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소비 의사 결정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저축, 투자, 보험, 연금의 중요성과 특징을 비교하고 자산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방법을 이해한다. 셋째,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노후 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른다. 네 번째, 소득의 원천이 되는 직업 생활을 이해하고 정보 탐색과 분석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 의사결정 능력, 비판적 사고력을 기릅니다. 내용 체계는 크게 5가지입니다. 개인과 국가의 경제생활, 소득과 준비, 저축과 투자의 보험, 네 번째 부채와 신용, 취업과 창업입니다. 저 역시 만약에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이 실용경제라는 과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목 관련 정보로는 세무회계, 회계 담당자, 금융, 은행, 공인회계사 등이 있고요. 관련 학과도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 회계학과, 세무학과 등이 있습니다. 관련 인증 및 자격증에서도요.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보험중개사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교양 과목에서 자격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논술입니다. 전에 학교에서 논술을 저희 학교 사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논술의 목표는 합리적 설득과 학문적 탐구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고 그에 기반하여 개별 교과의 심화학습 및 교과 통합적 학습 능력을 배양, 논술물 작성에 필요한 자료 활용법 습득, 학습 윤리 함양 등을 목표로 합니다. 아마 논술 과목을 수강한다고 하면은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함양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 논술 과목을 듣고 아마 자소서를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용 체계는 첫 번째 논술과 비판적 사고, 두 번째 분석적 글쓰기, 세 번째 비판적 글쓰기, 네 번째 문제 해결력 글쓰기가 있습니다. 글쓰기가 정말 많네요. 과목 관련 정보입니다. 첫 번째, 관련 직업에서는 평론가, 언론사, 기자, 작가, 사회조사 전문가, PD 등이 있고요. 관련 학과는 국어국문학과, 문해창작 비평학과, 신문방송학과 등이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은 논술지도사, 독서지도사, 사회조사 분석사 등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교양교과 10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교양교과 2과목을 제가 한번 가르쳐 봤는데요.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요. 선생님의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